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도 한창 행복한 줄 알던 신혼 시절엔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워낙에 주변에서 다 부러워하는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자자했고 저도 남편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다 허울 좋은 가면이란 걸 알게 되고는 많은 생각 끝에 이혼하게 됐어요. 배신감이 너무 큰 나머지 한때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생각만 해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 그렇지는 않네요. 남편은 저희 대학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남편을 처음 만났죠. 남편이나 나나 후배들을 나서서 챙기는 입장이다 보니 만나서 의논할 일이 좀 많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를 무척 위해 주었어요. 초반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년이나 연애하는 내내 다정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속만 썩이고 말 안 듣는 다른 집 남편들이랑은 달랐습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꽃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제가 생리할 때쯤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멀리서 포장해다 주기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 부부는 서로 아껴주는 다정한 부부로 소문이 났고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금방 들어섰답니다. 거의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을 낳아서 저희 친정도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시어머님은 저를 좀 유치하게 괴롭히셨거든요. 시아버지는 남성 우월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권위적이시라서 시어머니한테 좀 함부로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걸 보니까 그 꼴이 보기 싫었나 봐요. 같이 시댁에 가면 저한테는 고기 비계만 몰아주고 생선뼈만 주시고 하면서 눈치 못 채게 차별을 하셨답니다. 사위한텐 좋은 것만 먹이고 위해주면서 말이에요. 이걸 눈치챈 남편이 제 앞접시에 있는 음식을 자꾸 먹자 그제서야 그만두셨어요. 그 후로도 제가 샤워할 때 보일러를 끄시길래 그 다음부터는 저 샤워할 때마다 남편을 보일러 앞에 앉혀놓고 씻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유치한 성품에 너무 창피해하고 몇 번이나 사과하니까 참고 넘어가고 있었죠.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손자가 예뻐서인지 저한테 그렇게 티나게 유치하게 굴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같이 갈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 발령지가 아이를 데리고 살 만한 인프라도 아니고 제가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있겠다고 하고 남편만 내려보냈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난리가 났었네요. 가장 혼자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를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자기 아들이 돈 버는 기계냐면서 저한테 혼을 내셨지만 거기 따라가려면 제가 거기서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해야 한다니까 따라서 내려가란 말을 더 이상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혼자 벌어서 저까지 먹여 살리는 꼴은 죽어도 못 보시겠나 봅니다. 저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들은 이제 2살밖에 안 돼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일하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등하원을 혼자 책임지고 있으려니까 죽을 맛이었죠. 아이가 아프다고 해도 무조건 어린이집에 데려다 놔야 되고 혹시 일이 좀 늦게 끝나면 절절 매면서 어린이집에 미안하다 전화해야 되는 것도 제 몫이잖아요. 솔직히 자기 몸만 챙겨서 일만 하면 되는 남편이 뭐가 불쌍한가요? 저나 아들이 고생하는 거죠. 시어머님은 남편 내려가고 나서는 주말마다 저보고 아들 데리고 시댁 오라고 부르시네요. 저도 남편 있을 땐 자주 갔었지만 아이 데리고 혼자 운전해서 가는 것도 불안하고 주말이면 늦잠 자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고 싶지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남편 잘 챙기라는 잔소리나 늘어놓는 시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계속 힘들다면서 안 갔더니 급기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주말마다 오셨습니다. 역시 막무가내이신 분답게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집안에서 초인종을 누르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핑계는 반찬 가져온다고 하시는 건데 먹다 남은 반찬 그대로 반찬통에 싸우시는 거라서 오히려 비위만 상합니다.
한두 번 반찬 뚜껑 열어보다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집에 없는데 일부러 반찬 갖다 주실 필요가 없으니 그냥 빈손으로 오시고 대신 오시기 전에 전화만 달라고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건지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주셨고 연락 안 하고 오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푸시했지만 남편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말마다 어머님을 피해 피곤한 몸 이끌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드리니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죠. 나 집 앞인데 왜 문을 안 열어주니? 어디야? 저 친정에 와 있어요. 갑자기 왜 친정에 가 있어? 당장 와서 문 열어. 저도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게 먼저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화를 내다 돌아가셨어요. 다음 주에도 저는 미리 친정으로 내뺐는데 아이 데리고 장거리 운전이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안 마주쳐도 되니 기분도 체력도 훨씬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저를 걱정해서 이것저것 못 챙겨줘서 안달이신데 시부모님은 해준 것도 없이 왜 이렇게 구박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당하고 참으니까 점점 더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시어머니가 선을 넘는다 싶으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적당히 하셨으면 저도 네네 하고 말았을 텐데 이런 분에게 만만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야 저도 태도를 바꾸었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나 싶었는데 세상에 역시 시댁은 보태주는 거 없이 제 골치만 아프게 하네요.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지 뭐예요. 시어머니 있을 때 쓰러지신 거라서 바로 병원에 모셔가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말도 어눌하시고 오른쪽 반신이 불편해지셨어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뻣뻣해서 걷기도 힘들고 숟가락질도 힘들 정도니까 누군가 옆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전 시어머니가 정정하시니 옆에서 돌봐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뜬금없이 지네 아버지 병간호를 나보고 해달라네요. 어머니 계신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어머님만 보면 혈압이 올라서 같이 못 있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머님한테 맡길 수가 없다네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잘만 시중봤더니 왜 아프고 나선 화가 치민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무슨 까닭인지 물었어요. 신우는 원래 어머니 아버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낮잠 잔다고 베개 가지러 오라고 하고 담배 떨어졌다고 사오라고 심부름시키고 거의 하녀처럼 내내 부리던 시모인데 시모가 힘들다고 내뺐으면 몰라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열받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수상한 의문은 시댁 바로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풀렸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시아버지가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를 핍박했다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걸 들켰다네요. 심지어 시아버지 친구와 눈이 맞아서 모텔에 드나들던 걸 다른 친구가 알려줬고 시아버지는 그걸 듣고 시어머니한테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다가 혈압이 솟구쳐서 쓰러진 것 같다고 합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절 보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흥분하신 거 처음 봤다고 손사래를 치시는데 온 동네가 아버님 목소리로 떠들썩했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시어머니만 보면 있는 대로 눈을 흘기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니 한 집에 살긴 하지만 거의 마주치지 않고 지낸대요. 시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아직도 시어머니만 보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신답니다. 그러니 신우가 나한테 전화까지 한 모양인데 뭐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안 될 일이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염치로 시아버지 간병을 하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빨래할 시간도 없고 밥해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저도 그냥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 일쑤인데
무슨 시간과 체력으로 아버님을 모시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댁이랑도 가깝게 살고 전업주부인 신우가 아버님을 돌보라고 했더니 그건 지 남편한테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고 하네요. 애도 없는 전업주부가 허구한 날 남편이 회사 가는 시간마다 친정에 들락거리면서 노는 건 괜찮고 같은 시간 와 있으면서 아버지 돌보는 건 눈치가 보이나 봅니다. 신우한테는 아이 보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이런 말을 못하는데 신우이가 이러니 없는 정도 떨어질 지경이에요. 제 말은 귓등으로 들었는지 시모와 신우가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저를 들볶았답니다. 너는 시아버지가 저 지경으로 누워있는데 너만 편하려고 드니? 며느리가 돼서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바쁘다고 핑계만 대는구나. 그러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언니한테 잘해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나몰라라 하여. 언니가 큰 며느리잖아요. 저도 와서 도울 테니까 언니도 언니 몫을 하셔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잘해주긴 뭘 잘해줬다는 건지. 실제로 구박한 건 어머님이었지만 아버님도 저희 결혼할 때 1원 한 푼 보태주신 거 없고 뵈러 갈 때마다 장손 빨리 낳으라고 잔소리하시고 아이 낳고 나서도 형제가 둘은 되어야 한다고 잔소리하시고 담배 핀 손으로 아이 만지고 해서 아버님한테도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랄 건 더더욱 없고요.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화가 났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뭘 해주셨길래 은혜예요. 은혜라면 딸인 아가씨나 평생 아버님 돈으로 먹고 사신 어머님이 갚으셔야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그러게 아버지가 엄마가 돌보시는 게 싫으시다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쟤는 출가회인이잖니. 전업주부가 친정아버지 병고안까지 하면 저서방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넌 생각이란 게 없니? 이렇게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야. 지금 시애미 말이 우습니? 아주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시부모 봉양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야. 불효막심한 것. 네가 이렇게 나오면 너 우리 집 며느리로 못 살아. 저는 코웃음이 쳐졌답니다. 시모가 뭔데 저희 결혼에 이혼을 해라 마라 하는 건지, 저라고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건지 시모가 영 눈치가 없네요. 참네. 어머님 바람 피우셔서 아버님 쓰러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동네에 어찌나 더러운 소문이 자자하던지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네요. 창피한 줄 아시고 큰 소리를 치셔야죠. 어머님 잘못으로 쓰러지신 거니까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신우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신우는 모르고 있던 눈치였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버님이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을 저한테 떠넘기시나요? 안 그래도 애벌이야 돈 벌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른데 아버님까지 저한테 맡기시면 어떡해요? 그건 네 아버지가 잠깐 오해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넌 남편 잘 만나서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데 나는 왜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서 호통이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안 굴고 자주 시댁에 와서 애교라도 부렸으면 내가 한눈을 안 팔았을 거 아니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편하게 신혼생활하면서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게 다 네 탓이잖아. 어디서 발을 빼? 넌 남편이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면서.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지밖에 모르고 남편 안 돌보는 대신에 시아버지 돌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남편이 잘해주니까 배는 게 없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이혼시킬 테니까 처신 잘해. 전 이혼해도 좋아요. 그 사람도 어차피 사내 불륜으로 회사 시끄러워져서 좌천된 거라고요. 뭐가 예뻐서 그 먼 데를 오가면서 챙겨주겠어요. 그 사람이 하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이혼만 안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혼할 테니까 바람 피운 잘난 아들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두 모녀 멱살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지 신우도 시모도 질질 끌려나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네요.
사실 남편이 지방 발령을 가게 된 건 제가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던 그때 같은 팀 여직원이랑 바람났던 게 그쪽 남편한테 들켜서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인데 그쪽 남편이 오해한 거라고 변명한 모양이지만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그쪽 남편이 들이밀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여자는 사표를 냈고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죠. 저도 이 사실을 알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친정엄마 혈압도 걱정되고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집 명의까지 제 앞으로 돌리는 바람에 일단 참아보겠다고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꼴 보기 싫은데 시부모마저 이 꼴이니 막장 시댁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이혼 통보하고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혼비백산에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저한테 빌고 또 빌었지만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문도 안 열어줬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방으로 나간 탓에 애 키우는데도 도움이 안 되었으니까 제 입장에선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별로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이 생각해서 호적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시모나 신호하는 꼴을 보면 결혼을 유지할수록 내가 손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완강하니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혼을 했어도 자기는 저만 사랑한다느니 매일 아들 사진을 볼 거라느니 그런 드라마를 찍었지만 솔직히 그럴 거였으면 바람을 안 피웠어야죠.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하고 몇 년의 행복을 누렸지만 쓰라린 배신으로 마감한 제 결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짜 남의 속은 속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만 평생 사랑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죠. 모전자전이랄까요? 어머님을 닮은 탓인지도 모르죠. 어머님이 워낙에 아버님 말을 잘 따라서 아버님도 어머님이 배신하실 거란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거겠죠. 저는 이혼하고 나서 몇 달간은 우울감을 겪었지만 이내 괜찮아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워낙에 이혼 생각을 많이 해서 실제로 닥쳤을 때 적응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시댁은 아직도 엉망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쫓겨나신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가출한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나가셨다고 해요. 한동안은 신우가 아버님을 돌보다가 요양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고 계시던 그 집은 팔려고 내놨다고 하던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어머님이 사실 것 같구만. 아무래도 식구들끼리 큰 싸움이 난 모양입니다. 저야 뭐 그쪽 집안과 이제 관련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만요. 지금 시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렇게라도 인연 끊고 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저도 우울해하거나 후회하는데 인생 낭비하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한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